동아시아사 수특 5강 개념 1. 자, 이제 5강으로 왔는데요. 수특 5강의 제목은 유학과 불교입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의 그 유교와 율령 관련된 부분과 불교 관련된 두 단원을 또 합친 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완자에서도 두 개의 단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 5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출을 보면 출제되는 부분을 네 덩어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만 잘 흐름을 잡고 공부를 하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 위에도 써놨지만 핵심 덩어리예요. 첫 번째는 각국의 율령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조금 생소한 일본의 통치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제입니다. 근데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그 사대부 사회와 함께 과거를 연계시켜서 조금 다루는 스펙트럼이 넓었다면, 이번에는 과거제 변천만 조금 기억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덜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교이고요. 시대마다의 승려들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 주요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네 번째는 성리학과 주희입니다. 기출을 한번 보세요. 이거 네 개의 주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매번 시험마다 네 문제씩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율령에서도 일본 통치제도, 그리고 과거제, 8세기 불교, 그리고 성리학. 구모에서는 율령 또 일본 통치제도 나왔고요. 성리학, 9세기 동아시아 불교. 육모는 성리학에서 후지와라 세이카가 나왔고요. 율령은 발해와 일본의 제도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과거제 나오고요. 인도 갔던 승려들 이야기하는 거. 2019 수능에선 과거제, 성리학 주의, 당과 일본의 율령 비교, 나라시대 불교고요. 구모, 율령체제 전파, 8세기 불교, 성리학과 과거제. 육모는 현장이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율령 전파, 과거제, 성리학 주의. 2018 수능에서는 7세기부터 9세기까지의 승려고요. 율령, 일본 통치제도 또 나오네요. 구모, 율령, 일본, 8세기 승려, 성리학, 후지와라 세이카. 육모는 과거제, 성리학 주의, 일본의 율령, 그리고 현장 또 나왔습니다. 2017 수능은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그리고 당의 율령, 성리학 주의. 2016 수능은 8세기 불교, 당의 율령, 그리고 좀 드물게 양명학이 나왔습니다. 기출을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본 거는 그만큼 기출을 보면 어떤 부분이 핵심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접근하기가 오히려 쉬운 그런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율령과 유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합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령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익숙한 말이기도 해요. 율령? 그거 고구려 소수림왕 때 그런 반포됐던 그 율령 아니야? 법흥왕이 반포한 율령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나오는 율령은 그냥 단순한 법령, 그냥 개개의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령은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특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국가의 하나의 통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령, 격식의 뜻이 각각 다른데요. 율은 형법이고요. 령은 행정법입니다. 시스템의 의미죠. 그리고 격은 율령의 추가, 보완이고요. 식은 구체적 시행 세칙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흐름을 한번 봅시다. 전국시대에는 법가 사상가들이 등장하죠. 상항이나 이사 같은 이 상항, 이사 둘 다 그 진나라에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이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엄격한 법치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국가 통치의 이념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한나라 때가 주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네요. 동중서의 건의로 한무제가 수용하면서 유교가 이제 드디어 통치 이념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무제 이후로 태학, 그리고 유교를 가르치는 오경 박사, 유교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로 선발하는 향거리선제, 이 안에 효령과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한데 와서 그래서
율령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법가적 원리와 유가적 원리가 결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체제 안에서 두 가지를 같이 융화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진 때로 가게 되면요. 후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사마시의 그 서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에서야 율과 령의 개념이 드디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당대입니다. 수당대 가면은 율령격식의 체제가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바로 수당대 율령체제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완비된 수당의 율령체제의 내용을 동아시아 각국에서 좀 벤치마킹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준점을 수당의 율령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반을 채워놓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할 겁니다. 동아시아에 전파되는 양상을 볼 거예요. 그러면 수특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특의 52쪽입니다. 율령과 그 유교의 의미를 다루는 건데요. 율령은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률적 통치 기준이죠. 굉장히 넓은 것을 여기에다 담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안에는 국가의 통치 조직, 중앙부서와 지방부서 등 관리의 복무사항, 그리고 백성의 조세와 노역 등 수치체제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비되려면 조금 시기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수당대 완비가 되는 거고요. 율, 아까 봤듯이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령, 국가의 조직에 관련된 거죠. 신분과 수치 제도 등을 규정한 행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가가 전국시대 사상가가 등장했다가 아예 진시황 때는 법가만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가혹한 통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그 다음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교윤리는 군주에 대한 충성, 그리고 가족적 국가관이 있습니다. 가족과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앞에 나왔던 법가와 이런 유교의 이념이 바로 이제 한대부터 결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 때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면서 법과 유가가 결합이 되죠. 법으로 정교하게 통제하는 것과 가족 및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사고를 결합시켜주는 게 바로 뭐다? 율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료 하나만 완자해서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완자 71쪽입니다. 좋은 사료들이 참 많이 실려 있어요. 빠짐없이 다 봐두시길 바랍니다. 동중서가 한무제한테 말하는 거죠. 제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행해야 합니다. 이때 초반에 받아들여지는 유교는 약간 천인상응설, 하늘의 뜻과 인간의 어떤 행위가 결합되는 그쪽을 강조하는 약간의 신비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어쨌든 쭉 보면 형벌의 힘을 빌려 다스리지 말고 덕과 교화의 힘을 빌려 다스려야 한다. 어쨌든 법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제왕들은 태학 설립했고 학교 세웠고 백성을 인에 젖어들게 하고 의로 둬야 하고 예절로 절제하게 했다. 그래서 형벌 가벼워도 백성이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법과 육아의 결합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